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앤뷰의 전용호상 기자입니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또 이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로 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뭐 모든 부문에서 불안정과 혼란이 이어지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로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우 지금 뭐 살림살이가 이거 아주 개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의 어떤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도력이 부족한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뭐. 예, 거기에서 이 기인해서 비상계엄이 사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지가 한국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타격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이 경제에 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예. 투자 위축이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신뢰 상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라는 것은 신용이고 맞아요. 신뢰인데 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출과 뭐 우리 수출로 이런 먹고 것으로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 신뢰가 잃어버리면 외국의 투자가들은 물론이고 뭐 국내에서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보면 지금 증시가 계속 뭐 바닥으로 그냥 꽂고 바닥으로 있어요. 지금 이어가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미국 주식을 지금 사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을 사지 않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참 이게 사실은 이 우리 주식에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가 생산하고 하는 부분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우리 외환 보유고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쌓여지고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건데. 그 여파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 안 하면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또 있지요.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 감소로 이루어지고 심리적 불안을 초래해서 내수가 그러니까. 지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안 써요. 예. 아니 그거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심리적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줄어들면서 뭐 지금 우리 저녁에 나가 보면 동네 식당에 손님이 없습니다. 일찍들 문 닫아요. 예, 예. 옛날에는 보통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시에서 10시 반에 문 닫지 않습니까? 지금 9시 정도면 벌써 문 닫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점심 장사, 저녁 장사까지 같이 했었는데 요즘 점심 장사를 안 해. 고깃집이나 이런 데가 보니까 점심에 열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군요. 네. 그래서 저녁 때 오후 4시 정도에 문을 열어서 9시 반에 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매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 위축돼 가지고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뭐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그렇죠. 있는 게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가 하락, 원화 가치 변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은 계엄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불안하죠.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그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뭐 다 불안하니까. 참 그 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쪽으로 그래서, 가는 것이 뭐 더 이익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든 뭐 나름대로 그러면서 환율 방어하고 어쩌고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어. 특히 뭐 우리가 이제 뭐 유동성 위기에 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행이 그걸 방어한다고 쓴 돈이 지금 상당하죠. 수십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은 다 국민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다 빚으로 남는 그래. 겁니다. 지금 또 이제 금감원하고 금융위까지 다 출입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정말 투자자들이 자본 이탈이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될 사람들이 차라리 미국에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참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손실을 가지고 오는지 이게 비상계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 가속되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는 멍이 들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뭐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정리가 우리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빨리빨리거든요. 그렇죠. 예, 빨리빨리 정리. 그러니까 예, 예, 빨리빨리. 뭔가 이런 지금 불안한 이 상황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쳐낼 거 쳐내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국제 신용도가 하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다음에 뭐 차입 비용 증가, 경제적 그것이 또 차입 비용 증가와 증가되니까 경제적 이제 증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담이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같이 가잖아요. 예, 원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국제 평가사들이 많이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낮추진 않았는데. 예, 낮추진 않았는데 그것도 그게 필요에 의해서 안 낮추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지금 그들이 우리의 지금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내란 사태가 빨리 끝나고 정리되면 이제 그것이 유지되겠지만 이것이 자꾸 장기화되거나 내란을 부추기는 이런 어떤 내란 선동 세력들이 다 계속 정리가 돼야 꾸준히 됩니다. 예,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로 몰아간다면 우리 신용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예, 우리가 이제 신용 경제 등급이 전반에 부담을 하락하면, 주고 있는 그렇죠. 예,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면 그게 바로 재정 건전성에 엄청난 타격을 준. 그리고 국가 채무나 이런 것들에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어쨌든 국가 채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법인의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춰주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게 들어올 게 덜 들어와서 그러지 아니 않아도 삼성전자나 SK가 작년 한 해 동안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답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못 냈죠. 그래서 아니 예전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죠. 근데 법인세를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낼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믿는 것이 산업 활동이 위축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불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류 같은 것들이 또 차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파로. 그 산업 활동 자체가 이제 그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럼 산업 활동이 위축이 되면은 결국은 첫 번째가 인력이에요, 인력. 그러니까 노동시장이죠. 그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물류 모든 게 다 이제 뭐 그렇게 제대로 이어지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또 비용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이 증가되고 또 증가되다 보니까 재정 부담과 정책적 제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돈이 못하는 없으니까 거죠. 뭐 예, 투자도 투자를 못 못하는 거죠. 하고 그냥 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도 못 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내가 중간에서 한 가지만 더 그냥 끼워 넣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난번에 그 몇 월 달이었죠? 작년에 갑자기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대왕고래 네.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응?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 아니 그거 택도 없는 얘기인 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았죠. 응? 예, 그때. 그거 봤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어디 또 이거 주가 조작하려고 또 이거 그러니까 나라 돈을 띠입다 부어가지고 해서 지네들 이렇게 이게 그 통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발표하고 그 관련된 산업의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던 일부 세력들은 돈을 벌었죠. 근데 최고치에 올라가서 그때 또 계속 이게 괜찮을 것이다라고 들어갔던 개미들만 그리고 또 지금 뭐 상황이 어때요? 예, 피해를 본 거죠. 보시자고요. 지금 이번에 시출을 하나를 뚫었어요. 처음에 시출을 뚫을 때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을 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뚫었어. 이거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국면 전환용으로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뭘 봤냐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부분이 있죠. 제7광구. 네, 포항 뭐 거기도 포항 그 앞바다 어? 아닙니까? 제7광구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유 그때 그래가지고 뭐 한드럼 갖고 와서 뭐 저기 하지 어. 않습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일 거다 말이야. 그때만 어? 해도 그랬죠. 우리 이제 산유국이다 말이야. 물론 지금 우리도 산유국이에요. 가스 나와서 뭐 외국에 투자해서 이제 일부 가는 아니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있잖아요. 이제 아마 지난번에 받아 쓴 거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다가 보니까 그 끝에 결국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 가리고 아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이제까지 이제 문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위태롭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먼저는 정치적인 불안을 해소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외환시장, 주식시장, 변동성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 이제 이것들이 나름대로 해소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지금 우리는 아주 그 어떤 중차대한 어떤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소비 심리를 자체적으로 소비 심리도 개선하고 또 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공급 안정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서 산업 활동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 문제예요. 예,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정부가 마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온통 뭐 비상계엄에 매몰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 추경을 하자. 오히려 그게 사실은 여당에서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오히려 나서서 추경을 하자. 30조 아니, 추경을 지금 하자.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과 여당이 바뀐 것 같아. 한 바뀌었죠. 짓거리가 보면. 아니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 줄 압니다. 아니 여당은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정책을 내놓고 발전적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보면 정부는 아, 오히려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도 않고 국회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가 야 이거 예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반대적으로 얘기했더니 또 그걸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바보들이잖아요. 다음번 총선 때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들. 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제 신용 등급 하락 방지, 그다음에 기업의 R&D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거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부는 이제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고, 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먼저 정부가 앞장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정책들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정부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놨었느냐가 참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를 다 이 지경으로 만든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대행으로 이야기하는 추경호가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경제 수석이었죠 그때. 그리고 산업부 네. 장관. 그리고 있었죠. 또 직전에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하던 그 지금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최상목 씨. 네. 최상목이 아니 최상목이는 지금 뭐 내란 대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직전에 한덕수는 국무총리고 한덕수 다음에 저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경제 정책들을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 경제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추경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IMF 때 실무장관인가 그랬었을 거요. 그렇죠. 추경호가 그 경제부총리 할 때 최상목이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 정부의 경제를 다 말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뭐냐면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했지.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왕고래 불어적태 같은 것도 난데없이 튀어나오고 그런 거죠. 자, 하여튼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가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될 중차대인 시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새로운 정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권이 그 재창출을 하든 새로 연장을 하든 쪽에서 하든 저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제발 이제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인데 왜요? 왜냐하면 정권 연장을 하더니 아닙니다. 정권 연장을 해서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래요? 이런 의지도 없고요.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돼서 그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이
두는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잘 선출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